사람을 살리는 땅이라 불릴 만큼 풍요로움이 넘치는 고장 경북 영주. 소백산에서 자란 한우와 풍기 사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토박이 알짜 음식은 따로 있다는데 풍기 인삼의 영양을 통째로 넣어 끓인 삼계탕과 영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부석대 청국장, 그리고 고즈넉한 한옥을 자랑하는 무선마을의 퇴계 이황 밥상까지. 경북의 자랑, 영주의 향토밥상을 만나본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는 영주시. 소백산을 중심으로 낙동강의 여러 지류가 흐르고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더불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특히 수능면에는 영주 지방의 옛 가옥을 그대로 재현한 선비촌이 들어서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다. 또 가까운 곳에 국내 최초의 사립대학이었던 소수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1543년에 세워진 소수서원. 퇴계 이황 선생이 영주의 군수로 부임한 뒤 최초의 국가공인 사립학교로 탄생시킨 곳이다. 선인들의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영주. 이곳엔 또 다른 명소가 있다. 영주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자리한 무선마을. 40여 채의 한옥이 다나함을 뽐내는 이곳에선 지금도 토담을 넘어 한시를 읊는 선비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이 마을은 전통적인 물돌이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소백산에서 내려오는 서천, 태백산에서 내려온 내성천, 요리해서 두 줄기가 동네 입구에서 만나서 350도 회전을 한 다음 동네를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물돌이 마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이 동네는 형성이 되는 것은 약 360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부터 이 동네에 입주를 하기 시작한 반남 박씨, 그 다음에 그 정손녀 때에 정손녀 사이로 맞았는 선성 김씨, 이렇게 해서 지내오던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양대성 씨, 반남 박씨와 선성 김씨가 어울려서 살고 있는 집성촌입니다. 물 위에 뜬 섬이라는 뜻을 가진 무선마을. 마을 입구엔 마을을 휘감고 흐르는 내성천을 따라 곱디고운 모래사장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 마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영주 일대에서 알아주는 양반촌답게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반겨준다. 오래된 가옥처럼 옛 선비들의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무선마을. 바로 이곳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양반가의 음식이 있다. 기품 있는 양반집에서 한 끼 식사를 극진히 대접받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무섬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전문점이다. 예, 지금 선비 밥상 차리려고 지금 무치려 하고 있어요. 선비 밥상이 어떤 건가요? 선비 밥상이 이제 여기 선비 퇴계 이황 선생께서 즐겨 드시던 음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 지역에서 나는 산채나물하고 이제 콩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상 차림으로 만든 그런 음식이에요. 무섬의 전통 음식이라지만 알고 보면 제철 나물을 가볍게 무쳐내는 것이 전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직접 텃밭에서 가꾼 나물들을 재료로 쓰고 화학 조미료는 일절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 대신에 이렇게 된장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천연 재료 가지고 저희는 맛을 내거든요.
인위적인 맛을 배제하고 오직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그대로 살려 본연의 맛을 담아내는 것이 이 집의 자랑. 소박하고 검소하지만 건강을 염두에 두었던 양반가의 밥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퇴계 이황 선생과 소수서원 유생들이 마주했던 음식들. 이 소박한 상차림이 바로 무섬마을이 자랑하는 선비 정식이다. 연한 소고기와 제철 나물들로 정갈하게 차려낸 반찬들. 양념이나 간이 세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만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건강 밥상이다. 선비 정식과 함께 무섬마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정찬이 있다. 바로 묵직한 녹그릇에 오색나물을 곁들여내는 음식, 골동반이다. 골동반이 이제 옛 문헌에 보니까 비빔밥을 골동반이라 그러더라고요. 임금님이 드시던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유래는 이제 이제 섣달 금음날 저녁에 남은 음식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이제 같이 여럿이 모여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끈한 밥 한 공기를 녹그릇에 담은 후 무채와 숙주, 고사리, 그리고 애호박과 콩가루로 버무린 묵은 나물을 올려 비벼 먹는 것인데, 그 옛날 궁중 수라상에 오르던 비빔밥에서 유래된 음식이란다. 우리 집에서 특이한 거는 지금 이거 콩가루, 따님이 콩가루 이거 묵나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게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 이제 그래서 요 나물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음식답게 단출해도 격식이 느껴지는 골동반 상차림. 심심하게 간을 한 5가지 나물의 조화가 돋보이는데, 여느 비빔밥과 달리 맵고 칼칼한 고추장 양념을 쓰지 않고 걸쭉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넣어 비벼 먹어야 골동반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 5가지 나물과 된장, 그리고 두부의 영양을 골고루 채우면서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골동반. 왕의 건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알짜배기 영양식이다. 예전에는 음식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첨가해서 정말 맛있게 이제 맛을 내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원재료 자체에서 나는 그런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이제 옛날에 먹던 그런 맛이 난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미료 안 쓰고 그냥 이제 천연 재료 가지고 그 이제 좋은 이제 식자재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이제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이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개발할 것이고,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게 영주에 가면 이런 음식들이 있고 이 음식이 참 맛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경북 영주.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풍부한 농산물을 키워내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삼과 사과, 인견 등의 특산물로 유명한 풍기 지역은 영주시를 대표하는 고장인데, 바로 이곳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전통 먹을거리가 있다. 풍기역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청국장 전문점. 전국 어디를 가나 흔히 먹을 수 있는 청국장으로 특별한 맛을 인정받는 곳이다.
우리 영주 하면 또 일단은 청정 지역이고 소백산 자락 미치기 때문에 기온차도 있고 그런 여러 다른 지역하고 다른 무슨 지리적 여건과 환경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콩이 이게 요리를 했을 때도 다른 콩하고 비해서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맛있는 청국장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부석태. 영주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명품 콩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 중에 알이 가장 굵고 묵직한 데다 짙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부석태라는 콩이 전국에서 우리 영주에서만 생산되는 콩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콩하고 났을 때 색깔이 또 더 노릇이 많이 짙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굵기도 당연히 좀 다른 콩에 비해서 굵지만 우리가 이제 삶아가지고 청국장으로 만들어 봐봤을 때 콩이 더 부드럽고 이게 우리가 씹었을 때 더 구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도 잡숴보시면 대변에 표가 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청국장은 된장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지만 6달 이상 발효시켜야 먹을 수 있는 된장과 달리 3일이면 먹을 수 있고 영양가 또한 높아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특히 부석태로 청국장을 담그면 다른 콩에 비해 발효가 잘 될 뿐 아니라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발효식품이라도 품격이 다른 부석태 청국장.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좋아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이걸로 부석대로 만든 청국장을 우리 그 사이드 반찬, 밑반찬에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청국장으로 가루를 냈어요. 부석대 청국장 가루. 그걸로 또 음식 나물 무칠 때나 뭐 갖가지 음식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청국장 요리의 기본은 역시 찌개. 간단한 음식이지만 정해진 순서대로 끓여야 제맛이 난다는데 먼저 무를 큼지막하게 썰어 팔팔 끓는 쌀뜨물에 넣는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찌개라든가 무슨 요리를 대부분 활용할 때 쌀뜨물을 이용하더라고. 저도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끓여봤어요. 그랬더니 맛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옛날 사람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구나. 그 주위 여건 따라서 활용은 했지만은 그 대단하신 분들이다 생각해요.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전수받아 맹물 대신 쌀뜨물로 국물을 내는 것이 기본 노하우. 여기에 표고버섯과 멸치, 새우, 대파 등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낸다. 마지막으로 다시마를 넣어 뭉근히 끓여주면 은근하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난다. 간을 맞출 때 된장으로 우리 된장에는 염분이 많아서 짜잖아요. 청국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분이 많은 된장으로서 청국장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소금으로 안 하고. 육수가 다 끓을 때쯤 직접 담근 된장으로 간을 하는 주인장. 소금 대신 된장을 넣으면 짭짤한 맛이 날 뿐 아니라 구수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다. 육수가 준비되면 작은 뚝배기에 적당량을 덜어 따로 끓이는데 그 전에 먹기 좋게 썬 두부와 호박을 비롯한 각종 채소를 넣어준다. 청국장을 이게 된장 육수 한참 끓어올랐을 때 마지막에 넣어야지 청국장에 이렇게 유익한 성분이 최대한 우리 몸속으로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넣고 끓여버리면은 그 좋은 균들이 다 죽기 때문에 청국장은 최대한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마지막에 넣고 끓이는 게 좋아요.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꼭 지켜야 할 것은 재료를 넣는 순서. 청국장을 마지막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맛도 맛있지만 영양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고
육수라든가 이 청국장 끓일 때도 그 조그만 미묘한 그 차이라든가 그 순서 같은 게 시간 그 차이가 있거든요. 외형상 보기에는 다 똑같은 청국장 찌개지만은 일단은 그래 청국장을 잘 띄워야 되겠죠. 첫째는 그렇지만은 그 다음으로는 그 육수라든가 그런 재료를 활용할 때 시간 지키면서 그 나름의 재료의 성분에 따라서 이거는 뭐 오래 끓여야 되고 이거는 살짝 끓여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키면서 하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콩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려낸 부석태 청국장. 영주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상차림이다. 보글보글 끓여낸 토종콩의 참맛. 오래 끓일수록 한층 깊은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는데 흔히 먹는 청국장찌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수함을 자랑.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단숨에 입맛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맛있는 청국장 튀김과 달콤 쌉싸름한 소스로 버무린 청국장 샐러드까지 곁들이면 부석태 요리의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요즘 웰빙 뭐 자연식 이런 밥상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이제 저도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완전 자연식 건강 밥상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좋은 청국장을 좀 더 우리 몸에 좋은 청국장을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다 맛볼 수 있게끔 건강에 좋게끔 계속 그렇게 노력해보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소백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완만하게 산지를 이루고 있는 풍기. 이곳에 온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해발 고도 400m의 소백산. 이곳은 내륙성 한랭 기후와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갖추고 있어 품질 좋은 인삼을 키우기 알맞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풍기 인삼은 그 육질이 탄탄하고 인삼향이 강하며 유효 사포닌 함량이 높아 뛰어난 상품 가치를 자랑한다. 풍기는 인삼이 많이 나고 소백산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예전부터 이 인삼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 뭐 삼계탕이라든지 또 이 소백산 나무를 이용했는 이 나물 묵나물 아니면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었는 그 산나물 곰치 장아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같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가 이런 음식을 가지고 향토 음식으로 많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풍기의 대표적인 인삼 요리는 약선 삼계탕. 적당한 크기의 닭 한 마리에 감초와 황기, 숙지황 등 갖가지 약재를 넣고 푹 달여서 만든 십전대보탕. 그리고 풍기 인삼과 대추, 찹쌀 등이 주 재료가 된다. 여기 영주에 오셨으니까 영주 인삼을 푹 많이 넣고 했는 영주 삼계탕을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먼저 내장을 발라 깨끗이 손질한 닭에 적당량의 잡곡과 함께 인삼 한 뿌리를 담는 주인장. 그 다음 잘 익은 대추를 하나 넣고 재료가 빠지지 않게 다리를 잘 묶어서 뚝배기에 담는다. 마지막으로 미리 끓여둔 육수와 함께 십전대보탕을 부어주면 준비 끝. 이제 닭이 익을 때까지 충분히 끓여주기만 하면 된다. 닭재는 이 재료들이 삼계탕에 다 소용이 되는 십전대보탕 재료예요. 근데 요것을 일일이 끓이기가 번거로우니까 요렇게 액을 만들어 가지고 우려가지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정량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삼계탕 맛이 변함이 없이 늘 맛있는 삼계탕이 나올 수 있고요. 풍기의 명품 인삼과 십전대보탕, 그리고 닭고기의 조화가 돋보이는 약선 삼계탕.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으로 맛과 영양을 채워 더욱 믿음이 가는 건강식이다. 닭하고 인삼하고는 예전부터 많이 이용을 했는데 왜 했느냐 이유는 쉬운 방법으로는 닭 냄새를 인삼이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영양적으로 봐서는 이 닭은 평한 음식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인데 거기에서 그 기를 올려주는 인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닭이 우리 몸에 소흡수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닭하고 인삼은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소백산의 정기를 가득 품은 영주의 약선 삼계탕. 풍기 인삼의 영양을 통째로 담아냈다. 닭 특유의 비린내 없이 깔끔하고 담백하게 우러난 육수가 일품.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게 삶아진 살코기도 입에 착 감기는 맛을 자랑한다. 여기에 풍기 인삼과 식전 대보탕을 넣어 영양을 2배로 꽉꽉 채웠으니 이거야말로 여름을 앞두고 꼭 챙겨 먹어야 할 특급 보양식이다. 처음에 했던 마음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 것이 제 자신한테 너무 감사해요. 보통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 몇 년 정도 재미로 한번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 것이 3년이 30년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이 음식 앞에 또 식재료 앞에 서면은 설레이는 마음은 똑같아요. 첫사랑 같은 마음들. 그래서 이 요리하고 저하고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회계 이황 선생이 즐겨 먹던 선비밥상과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비빔밥 골동반, 그리고 명품 콩 부석대 청국장과 약선 삼계탕까지 소백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건강한 자연이 담겨있는 영주의 향토밥상. 단출하지만 든든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땅이자 한국의 맛을 지켜가는 보물섬이다. 일단은 영주에 오면은 큰 소백산 있잖아요. 등산 갔다 오시면서도 들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 인견도 요즘 한참 여름 덥잖아요. 여름에 시원한 인견도 구경하셔도 되고, 또한 이제 우리 영주 풍기에 인삼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쇼핑도 하시고, 또 영주 보면 먹거리도 풍기 보면 많아요. 한우도 그렇고 삼계탕도 그렇고, 물론 저희 청국장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이제 영주 풍기로 오시면은 들릴 것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고 먹거리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